네, 오늘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. 자, 이제는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 쭉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? 오늘장 키워드는 4개로 꼽아봤습니다. 사실 장 시작 전부터요,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있었습니다. 기억하시죠? IMF가 지난밤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0.1%포인트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세계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는 힘을 발휘했고요.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 힘이 없었던 이유 또한 이 IMF에서 나온 악재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시장은 장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마감까지 거의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의 수급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장이 상승폭을 키웠다가 조금 줄이는 동안에도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린 채 하루 종일 등락을 오갔습니다. 특히 안 좋았던 거. OCI입니다. 더 이상 어떻게 얼마만큼 빠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늘 또 밀려났습니다.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 반덤핑 관련 조사를 이뤄진다라는 소식에 OCI 주가가 거의 3% 넘게 거의 4%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. 현대차 블록딜 부분. 현대중공업이요. 왜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좀 살펴볼게요. 현대차 블록딜에 관련한 이슈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중공업이요. 가지고 있던 현대차 주식 일정 물량을 시간 외 거래서 대량 매매했습니다. 320만여 주를 매각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. 할인율이 3.72%, 주당 22만 원 선에 팔았어요. 시장에서는 이 현대중공업이 최대한 비싼 가격의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이거 왜 팔았느냐 하면 최근 현대중공업의 그 수주가 부진해가지고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현대오일뱅크 IPO도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. 이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8거래일 만에 소폭이나마 반등에 나섰고요. 현대차는 반대로 밀려났습니다. 자, 두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좀 써서 앞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? 잠시 뒤에 진용준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시장에 대한 얘기 오늘은요. MTN 상상클럽 한결사단 진용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장중에는 좋은 소식들 있어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거의 장 후반 되니까 쭉 꼬리를 내려요. 네.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장 중에 크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약 10시 한 20분경이었을 겁니다. 개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매수세가 주춤해졌고요.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급격하게 지수는 올라가고 동시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화됐었습니다. 사실 그 즈음부터 대부분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풀려가고 있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장 중에 급등하는 종목 중에 상당수 어떤 오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들썩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좀 낌새가 있던 녀석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장 막판에 또 쭉 말씀대로 빠지는 이런 어떤 아쉬운 모습들도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외인들이 현물 매도한 게 벌써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런 어떤 외인의 매도세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선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베이시스 입장에서는 이제 개선세, 그래서 어떤 매물을 다시 한번 차익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또 이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18일 내일이죠.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는데 이 덕분에 정유 화학주들의 반등세도 오늘 돋보였습니다.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LG화학의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과거 한번 우리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엔 우리에게
한 번쯤 신망감을 안겨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정말 바닥이 될 최악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요번 거를 최악으로 대신에 3분기부터는 개선세로 예상을 하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니까요.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장 내일 추격 매수에 나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겠네요.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매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까요? 네,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위치에서는 앞으로 멀리까지 봤을 때 얼만큼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조금 천천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.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지 않았습니까? 이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띨까? 이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. 기관이야 매일 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어서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아마도 내일 즈음에서는 그런 보고서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. 어떤 거요?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 지수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느냐. 그런 어떤 분석 레포트가 나올 만도 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인의 매수세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시장 추세 전환은 조금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다만 기관의 어떤 매수세 덕분에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지금 기관 매수가 3일째인데 지속이 가능하긴 분명히 가능합니다. 얼마든지 뭐 오랜만에 매수세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근데 다만 문제는 기관 매수세로 추세 전환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종목별로 이슈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아까 전에 키워드를 통해서 현대차 블록딜 점검을 해드렸는데 현대중공업 먼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아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.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면서 그렇게나 떨어졌는데 이제 현대차 지분을 조금 매각하고 나더니 약간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. 네. 어떻게 될까요, 앞으로는? 현대중공업이 그 35만 원대 주가를 찍고서 올해 내내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오늘 0.8% 미약하긴 하지만 크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반등이라서 이 근거로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현대차 블록딜 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 블록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요.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호재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하죠.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현대중공업에서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이 760만 주입니다. 전체 유통 주식수에서는 이제 3.45%인데 그 중에서 320만 주, 1.5%가량을 매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약 7천억 원가량 되는데 앞서서 이유가 나온 바대로 오일뱅크의 IPO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. 또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받았던 그 드릴십 건조 자금에 대한 어떤 파이낸싱 자금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.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따라붙고 있죠. 그러면 현대차의 입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현대차도 참 많이 내려올 대로 내려온 종목이거든요. 이런 블록딜 이슈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현대차 주가는 또 2% 이상 밀려났습니다. 자,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인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관점이죠. 네네. 사실 현대차가 그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업종 전반으로 사실 악재를 찾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호재가 있느냐 이 정도의 어떤 안쓰러움을 찾아내는 것이지 크게 트집 잡을 구석이 많지 않습니다. 자동차 업종의 어떤 지표들만 본다면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해외 판매 대수나 점유율 꾸준하게 어떤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신차 효과로 볼 수 있는 어떤 실적 개선세도 아직까지 그 어떤 영향력을 마저 다 받지는 못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.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의 판단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. 다만 이런 접근은 순전히 멀리까지 볼 때이고 단기간의 급반등을 노리는 어떤 단기적 성향으로는 접근을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겠죠.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가 실적 가이던스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글로벌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굉장히 선전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. 그래도 단기적인 한 목표가를 제시해 주신다면 한 어느 선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마감 가격이
22만 3천 원 3,000원이네. 선에서 마감이 네. 됐어요.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이번 달에 가장 큰 거래량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실리는 동안에 외인이나 기관이 동반 매도라도 나왔다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불안할 겁니다. 네. 마침 악재스러운 게 하나 있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하락하는데 거래량까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불안할 텐데 다행히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인의 어떤 집계치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오늘 전일 종가에 대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오지만 전일 종가 찍은 자리가 사실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급반등한 자리였고요.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장 중에 양봉이 나왔습니다. 장 중에는 일단 상승했다는 뜻인데 우려감에 너무 크게 하락을 한 이후 시가를 마이너스 3.28%에 찍어놓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.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들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멀리 보아 크게 불안할 자리는 아니다.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또 이제 목표가를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위로 볼 수 있는 그 매물벽 없이 부담 없는 자리는 아무래도 20만 원 초반 구간이 아무래도 맞을 겁니다. 약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아래로 볼 때에는 21만 원 이하에서는 아무리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짧은 구간 설정해 주셨네요. 현대중공업도 차트 봐주신 김에 함께 확인해 볼까요? 네,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그 드릴십 수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 드릴십이라는 부분, 사실 드릴십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주를 받고 나서 수주 대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착공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받기 시작한다면 이제 탑회비라는 방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확히 나눠서 하는 스탠다드 방식,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할 때 즈음 해가지고 거의 뭐 후불에 가까운 이런 어떤 뒷부분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하는데 드릴십들은 대부분 지금 헤비테일로 잡혀 있습니다. 그 말은 곧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연구진들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집약되는 그 드릴십에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. 일단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단기간에 현대차의 어떤 지분을 매도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은 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. 그러면서 현대중공업과 뭐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조선주 전반으로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본다면 조선주 전반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가격대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원 초반 구간에서는 여전히 중장기적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. 예. 그리고 위로는 약 40만 원대, 30만 원 중반부터 40만 원대 사이에서는 그 정도까지 일차 목표가를 볼 정도로 바로 위로 저항대는 많지 않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방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당연히 뭐 일봉상의 판단으로 20만 원대 중반대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. 예. 하지만은 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뭐 이런 조선주들 갖고선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흘러내리는 동안에 대부분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은 벗어나야 되는 구간이고요. 빠르게 벗어나야 될 구간이 바로 26만 원, 7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 이 구간까지 먼저 추세를 회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어쨌든 오늘 나온 블록딜 이슈와 관련해서는 블록딜에서 정말 비싼 가격에 잘 팔았다가 아니라 블록딜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건가? 돈을 그렇게까지밖에 구할 수 없었던 건가?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군요.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잘 팔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투자 매력,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다,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구나 보다는 네네. 사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판 것 치고는 그래도 급한 상황에서 잘 해결하지 뭐 하긴 않았나 했지만, 정도로 네네.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크게 화답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라는 그렇죠. 말씀.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오늘 현대중공업의 상승세는 훨씬 더 강했겠죠. 그랬겠네요. 한 종목 더 볼게요. 이번에 OCI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가 역시 있었어요. OCI 또 밀려났습니다. 4% 가까이. 아휴,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 OCI 제가 그 사실 학교를 환경공학과를 전공을 먼저 했어요. 그러셨어요. 그러고서 네. 이제 그 길로 안 가겠다 해서 경영학과를 또 전공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죠.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시절에도 입학할 때조차도 이제 환경이 앞으로 뜰 거야. 향후에 졸업할 때도 또 심지어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. 이 말은 곧 뭐냐면은 이 네. 태양광 업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멀리까지 볼 때 당연히 OCI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. 내년 후년까지 본다면 당연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이는데
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릴 만큼 지금 당장은 상향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악재에 민감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떤 업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.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온 이슈는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악재가 나왔죠. 우리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혹시 덤핑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반덤핑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미국도 지금 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.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죠. 네,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OCI의 주가는 20만 원 초반 순으로 다시 복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도 그리 밝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? 요번에 이 악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. 장 중에도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예. 이 악재가 얼마나 크게 조정될 수 있는 악재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악재 때문에 조정받기 이전에 이미 조정은 시작돼 있었습니다. 이미 뭐 올라가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 이슈도 악재를 자세히 풀어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조치들,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그러면서 또 덤핑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면은 사실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, 그러니까 제조 원가보다 더 낮춰서 무리해서 그런 거래 행위를 조장하는 것들이 이제 덤핑이라고 할 텐데 OCI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결론적으로는 이 악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고요. 업황 개선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시장 분위기,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.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중요한 부분들 많습니다. 그거 체크해 보고요. 내일 시장을 위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